당신은 최근 자신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매력적이고 조건도 좋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뤘을 텐데 지금은 그저 편안하고 평온할 뿐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집착도 없고 불안함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변한 걸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걸까? 만약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랑의 죽음이 아닙니다. 감정적 마비도 아니고 무능력도 아닙니다. 칼 융은 오랜 시간 심리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무의식적 메커니즘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왜 깨어난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는지 그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탓하며 왜 나는 예전처럼 강렬하게 사랑할 수 없을까 고민해 왔다면 이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능력을 잃은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사랑을 넘어선 것입니다. 윤기 평생 연구하면서 밝혀낸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사입니다. 당신이 깨어나서 내면을 통합하고 투사를 거두어 드릴 때 그 빠짐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건 뭘까요? 상대를 보는 순간 압도당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마치 퍼즐에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것 같고 그 사람 없이는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해. 운명이야. 내 반쪽이야. 세상은 이것을 사랑이라 부릅니다. 노래와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 감정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을 찾아 헤매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융은 전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이것을 심리적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무의식적 반대성, 즉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투사에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자아의 조각을 그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렬함, 그 집착, 그 완전함의 느낌은 사실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외부에서 다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날 때 그림자 작업을 통해 내면의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통합하고 투사를 거두어 들이면 그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통합한 것은 투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 안에서 찾은 것은 남에게서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사랑의 능력을 잃은 게 아니라 무의식적 투사가 끝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사랑에 빠지는 메커니즘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입니다. 남성은 무의식 속에 여성성인 아니마를 품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 반대로 남성성인 아니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면의 반대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억압한 그 반대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 강렬하게 투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내 결핍을 완성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은 내 반쪽이야. 운명이야.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상대가 아닌 자신의 버려진 부분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렬함은 자신의 무의식을 외부에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깨어나서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을 이뤘다면 이제 당신은 온전한 존재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품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도 투사할 게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당신의 환상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모습으로 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결핍을 메워줄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만의 내면을 가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투사를 퍼즐 조각에 비유해 볼까요? 각 조각이 자신이 잃은 절반을 찾아 서로를 향해 끌려갑니다. 딱 맞게 끼워졌을 때 우리는 그걸 운명이라 부릅니다. 마침내 완성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불완전한 퍼즐 조각이 아닙니다. 내면 작업을 통해 당신은 이미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된 퍼즐입니다. 다른 퍼즐 조각을 발견해도 필사적으로 끼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 개의 완전한 이미지가 가진 아름다움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조각이 아무리 멋지고 흥미롭고 정교해도 당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니까요. 아직 불완전한 조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온함이 사랑의 부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핍이 아니라 절망 없는 존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외부로 투사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통합했습니다. 투사가 사라지면 사랑에 빠지는 메커니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온전해져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투사를 이해하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당신의 관점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깨어나기 전 사랑은 항상 이상화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상을 투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환상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결점과 문제는 안 보이고 실제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상화는 사랑에 빠지는데 필수적입니다. 상대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보지 않으면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당신은 진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이상적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낭만적 이상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 작업과 통합을 통해 그들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까지, 상처까지, 한계까지 다 보입니다.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온전히 봅니다. 강점과 약점, 빛과 그림자, 가능성과 한계를 봅니다. 이상적 환상이 아니라 완전한 한 사람을 봅니다. 융과 함께 작업했던 한 남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예전의 여성들에게 열렬히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녀들을 완벽하게 이상화하며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현실이 보이면 그녀들의 진짜 성격과 한계가 드러났고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통합 작업을 한 후
그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끌렸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그녀를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녀의 지성과 불안, 따뜻함과 통제 욕구, 깊이와 회피 패턴을 다 봤습니다. 그는 그녀를 전체로 봤습니다. 그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좋아요. 하지만 사랑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환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가요? 융은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명확성이에요. 이제 당신은 투사된 환상이 아닌 진짜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명확성은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기초예요. 그들의 관계는 덧없는 열광이 아니라 의식적 선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녀의 결점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결점을 포함해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몇 달 후 진짜 그녀가 드러났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그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명확한 시각은 이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상화가 사라지면 덧없는 열정도 사라집니다. 남는 건 의식적이고 명확한 사랑의 가능성뿐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모든 걸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일어난 가장 깊은 변화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더 이상 추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애초에 불필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랑 시작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처럼 느껴지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없는 부분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타오르고 세상이 흔들리는 듯한 강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만 완전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다시 결핍 상태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내면 여정을 통해 아주 다른 것을 이뤘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였고 투사했던 부분들을 회수했으며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완성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으로 쪼개진 자석 같습니다. 한쪽은 양극, 다른 쪽은 음극이 되어 불안정하게 존재합니다. 그들은 항상 반대되는 극을 찾아 헤맵니다. 그 자석적 끌림은 강력하고 멈추지 않으며 존재 이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늘 불완전하고 흔들리며 균형을 찾기 위해 상대를 찾습니다. 두 개의 불완전한 자석이 만나면 양극과 음극이 부딪히듯 강렬하게 끌려 서로 달라붙습니다. 그들은 그걸 운명, 영혼의 연결이라 부릅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단지 불완전한 두 반쪽이 서로를 통해 완전함을 추구하는 자석적 힘일 뿐입니다. 당신은 내면 성장으로 이 두 극을 자신 안에 통합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깊이 있고 매력적인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완전한 자석입니다. 양극과 음극이 하나로 통합되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룹니다. 안정적이고 온전하며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완전한 자석들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맬 때 당신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결핍을 채워줄 상대를 찾지만 당신은 그 결핍에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균형 잡히고 완전하니까요. 완전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절박하게 끌리지 않습니다. 연결을 원할 수는 있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친밀함과 사랑을 원하지만 그것 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의 절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추락은 불완전함에서 비롯되지만 당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온전함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이미 완전한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네 번째 진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 외로움, 공허함,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과 불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편함을 잊게 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갑자기 내면의 공허함 대신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독 속에 앉는 대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집착합니다. 내적 작업 대신 새로운 로맨스의 강렬함에 사로잡힙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사회적으로 용인된 자기 회피 방법이 됩니다. 당신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내적 작업을 피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강렬함은 성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의 분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적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고독 속에 앉아 상처를 처리하고 그림자를 통합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이 경험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습니다. 융과 함께 작업했던 한 남자는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강하게 사랑에 빠지는 패턴을 가졌습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랑에 빠지고 가족 갈등을 마주하면 사랑에 빠지고 공허함과 방향 상실을 느끼면 사랑에 빠졌습니다. 로맨스는 내면의 불편함에서 도피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그는 도피하지 않고 불편함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처리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내면 경험에 편안해졌습니다. 작업 후 그는 어려운 시기에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지만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패턴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좋아했지만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그녀에게 집착하며 새로운 관계의 에너지로 삶의 어려움에서 도망쳤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전히 내 삶과 도전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융은 말했습니다. 이게 깨어남의 모습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도피수단으로 쓰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므로 사랑이 제공하는 도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 남자는 로맨틱 집착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과 함께 있었습니다. 직장 문제를 직접 다뤘고 가족 갈등도 산만함 없이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하며 내부적으로 채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워달라고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불편함에서 도피하는 겁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빠져 주의를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가장 해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추락을 멈추고 선택하기 시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무력합니다. 쓸려가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떨어졌어요. 로맨틱 문화는 이 선택의 부재를 찬양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에 빠질지 선택할 수 없어요. 사랑은 벼락처럼 떨어져요. 알게 되면 알게 돼요. 이 모든 건 사랑을 당신의 통제를 넘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윤은 이 자발적 추락을 무의식적 사랑으로 인식했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여전히 투사와 필요를 통해 작동할 때 발생합니다. 강력해 보이는 이유는 무의식적 힘이 당신의 의식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그 이상을 이해합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져오는지, 어떤 도전이 생길지 알면서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열린 눈, 온전한 의식, 참여하는 마음으로 선택합니다. 추락을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력하게 통제할 수 없이 떨어집니다. 몸이 허락 없이 구르고 튀어오릅니다. 아드레날린과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강렬하고 흥분되고 힘찹니다. 바로 당신이 그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넘어선 힘들이 당신의 궤적, 속도, 착지를 결정합니다. 아래서 보는 사람들은 와, 저 속도 멋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통제불능 하강을 축하합니다. 이걸 로맨틱하고 스릴 있고 사랑의 감정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멈출 수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 사랑은 의도적으로 풍경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봅니다. 매 걸음을 선택합니다. 바위투성이 길, 부드러운 길, 가파른 경사를 인식합니다. 필요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멈춰 쉬거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당신이 통제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입니다. 무엇을 왜 하는지 의식하고 있습니다. 관찰자는 지루해 보이는데 감정은 어디에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언덕에서 떨어지는 건 잠깐 스릴 있지만 의식적으로 걷는 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곳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의식적 선택은 추락보다 덜 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압도적 강제성도 없고 쓸려가는 느낌도 운명이 결정한 듯한 느낌도 없습니다. 단지 의식적 선택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명확히 보고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이해합니다. 추락은 무의식적 강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의식적 선택입니다. 차이를 깨닫고 나면 추락은 의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로맨스를 위해서조차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진실 속에 자신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사랑할 능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 열정을 잃었고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투사를 통합했기 때문에 투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봐서 이상화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어져 절박한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도피를 더 이상 찾지 않아 관계가 회피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선택이라는 걸 이해하며 무의식적 강제성을 제거했습니다. 이건 상실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 열정에서 의식적 사랑으로, 투사에서 명확한 시각으로, 필요에서 선택으로, 강제에서 자유로 나아갔습니다. 융은 깨어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르게, 더 의식적으로, 더 명확하게, 더 자유롭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걸 명확히 들으세요. 당신은 사랑할 능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건 상실이 아니라 더 현실적인 것으로의 진화입니다. 당신이 잃은 강렬함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투사, 이상화, 필요, 도피, 강제가 로맨틱한 언어로 감싸진 것이었습니다. 강력해 보였던 이유는 무의식적 힘이 의식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의식적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명확히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면서도 또 다른 온전한 사람과 삶을 나누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강제 없이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을 잃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 사랑은 추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쓸어버리지 않고 통제를 잃게 하지 않으며 운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명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아직도 추락의 중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건 로맨틱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모르는 걸 압니다. 중독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제는 연결이 아닙니다. 추락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 로맨스는 현실이 투사에 끼어들면 항상 무너집니다.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망가진 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명확하게 사랑하고 현실에 기반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건 상실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잃은 강렬함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투사, 이상화, 필요, 도피, 강제가 로맨틱한 언어로 감싸진 것이었습니다. 강력해 보였던 이유는 무의식적 힘이 의식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의식적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명확히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면서도 또 다른 온전한 사람과 삶을 나누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강제 없이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을 잃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 사랑은 추락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쓸어버리지 않고 통제를 잃게 하지 않으며 운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명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아직도 추락의 중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건 로맨틱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모르는 걸 압니다. 중독은 사랑이 아닙니다. 강제는 연결이 아닙니다. 추락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 로맨스는 현실이 투사에 끼어들면 항상 무너집니다.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망가진 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추락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명확하게 사랑하고 현실에 기반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건 상실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사랑할 능력을 잃은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 열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얻은 것, 의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뒤에 남긴 어떤 추락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